안녕하세요. 미오름 소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흔히 진료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을 대하면서 이 수술은 받지 않거나 혹은 좀 주의해서 받았으면 하는 수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사실 찍는 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성형외과 의사하고 성형외과 의사로서 소신있게 진료도 해야 되지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직원들을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이 하는 수술을 이거는 나쁜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말하는 걸 제가 좀 끌어왔었는데, 최근에 좀 안 좋은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제 환자분이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보호자로 이제 따님이 오셨는데, 따님이 20대 초반이세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괜찮은가 해가지고 흉터 이런 걸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봐드린 적이 있는데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20대인데 절개 거상술을 하고 왔더라고요. 자, 20대는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처짐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대가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그럼 안면 윤곽술을 하든지, 우리가 얼굴에 있는 살들은 뼈에 입고 있는 옷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런데 안쪽에 있는 이 몸에 해당되는 뼈가 예를 들어 줄었어요. 급격하게 수술을 통해서. 그러면 처지겠죠, 그죠? 그런 현상이 아닌 이상 처짐이란 건 없어요. 없는데 처지게 보일 뿐이죠. 볼살이 많든지 아니면 사각턱이 크다든지 해서 처지게 보일 뿐인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오래돼 가지고 살이 처진 사람하고 같이 수술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흉터를 어떻게 할 거냐고. 흉터는 어떻게 할 거고, 그거를 과연 그러면 늘어나지 않은 그 살들을 잘라내서 의미가 있을 거냐는 거죠. 그 수술하신 분도 아마 내용을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수술은 좀 안 좋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에요. 20대 환자한테 뚜렷한 원인이 없는 윤곽 수술을 하거나 그래서 살이 정말 처졌어요. 처짐이 일찍 왔어요. 그러면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절개 거상술이라는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처짐이 없는 사람은 절개 거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져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원인에 따른 처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볼살이 많으면 심부볼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볼살을 좀 줄이게 얼굴 볼살 흡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치를 해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처진 살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싶었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제가 지목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술마다 이제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코 수술 있죠. 코 수술에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코 수술 영상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코 수술은 코끝이 제일 문제라고 그랬죠. 특히 이제 코끝을 뾰족하게 세울 목적으로 이물질을 쓴다든지, 코끝에 이물질을 쓰면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문제의 화근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모양이 좋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하자. 코끝에는 이물질을 넣지 말자. 그리고 이물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코가 너무 펑퍼짐하게 보여서 콧대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 늑연고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늑연고를 쓴 거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나중에 휘는 등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해서 하자. 꼭 필요한 사람만 하시라는 거죠. 제 수술을 코가 처음 수술로 인해서 구축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재료로는 기온골이나 비중경연골로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늑연골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 수술에도 있는데, 눈 수술은 가장 많이 보는 게 과다한 트임이에요. 트임. 재근을 해야 될 정도로 눈 뒤쪽이 D자가 돼 있거나 앞쪽이 과다하게 잘라내가지고 흉터가 생기면서 과다한 노출이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앞트임 혹은 위트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열리는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눈 크기에 따라서 눈이 작거나 눈이 밖으로 돌출되거나 해서 열리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임원고주님이 그 자연스럽게 열리는 정도량을 조절해야지 그거를 억지로 잘라내거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 가장 또 흔하게 보는 유의 하나가 지방이식이 되겠어요. 지방이식. 그죠? 이것도 지방이식 혹은 필러 영상에서 제가 수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첫 번째로
과다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성상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마가 나온 사람이 원래 자연스럽게 이마가 나오신 분들은 살이 많은 게 아니죠, 그죠? 뼈가 나와 있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 이마를 이제 제가 거론을 하면 뼈가 나와 있는 형태인데 거기다가 필러나 지방 같은 거 이게 그죠? 말랑말랑한 물질이죠. 이거를 넣어서 이마를 마치 스펀지처럼 빵빵하게 부어 있는 형태로 풍선 붓는 형태가 되죠. 그런 형태가 돼서 어색하다든지 아니면 볼살은 제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볼살에 과다한 지방을 넣게 되면 이거는 윤곽을 한 효과하고 똑같죠. 안면 윤곽 수술하고 옷이 무거워지니까 빨리 처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볼살 지방 이식을 한다 그래도 볼살 지방은 넣을 수 있는 부위가 있고 나중에 처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는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넣더라도 처지지 않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은 이제 꺼짐 현상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료고 좋은 수술 방법인데 과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과다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 이식과 필러 있는 것들이 되겠죠. 지적할 게 또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또 주의해야 될 게 요즘 젊은 분들 보면은 이마 축소술이라는 걸 하고 오신 분들 제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잘 어떤 거는 흉터가 미세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흉터가 진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 해가지고 감쪽같이 이렇게 잘 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1선택은 정말 내 이마가 넓지 않는 한 제 1선택은 모발 이식 하셔야 돼요.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흉터라는 게 안 남게 되죠. 그죠? 이게 요즘은 모발 이식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앞쪽에 있는 모발들이 되게 가늘거든요. 이 모양을 뒤쪽에서 가는 모드를 뽑아가지고 수술 결과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는 모발로 앞쪽 얕은 모발을 잘 이식을 해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모발 이식을 하면 될 것을 칼을 예를 들어 줄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모발선이 얇아지고 모발선이 후퇴되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 흉선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참 뒤에 끝까지 생각해서는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흉터 제거술이라는 수술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짧고 작게 줄여드는 흉터 축소술이라는 건 있는데 흉터 제거술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을 잘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모발 이식을 하는 쪽을 이말 축소를 하려면 모발 이식을 하는 쪽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끔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보세요. 저도 이제 입술하고 인중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술을 축소하는 것보다 입술을 이제 바깥으로 뒤집는 수술, 특히 윗입술이 많죠. 안쪽으로 말려드는 것 같아가지고 바깥쪽에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뒤집히게 되죠. 이 경우도 흉선이 굉장히 잘 남게 돼요. 그러니까 입술은 좀 더 바깥으로 뒤집히고 입술은 커지는데 흉선이 남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입술하고 이제 인중이 경계해야 되고 이제 자르는 수술이 입술하고 인중이 만나는 선에 대해서 이걸 잘라내서 뒤집으면 입술은 밖으로 노출은 많이 되는데 입술을 줄이는 수술은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입술을 줄이는 수술은 보통 안쪽에서 절개를 하게 돼요. 바깥으로 흉선이 안 보이게 되죠. 빨간 입술선 점막들 있죠. 점막에 수술한 거는 흉선이 앞쪽으로 축소했을 때는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데 입술을 확대하는 거는 좀 주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필러 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사실 필러를 입술에다가 많이 쓰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것도 표시가 나죠. 요즘 굉장히 이제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입술 필러라 그래서. 근데 그게 하면은 어색한 모양이 이제 생기죠. 막 양껏 주입한다고 이 풍선 빵빵 분다고 이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젊은 입술로 만드는 것이지 이게 어색한 정도로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왜 의사들은 그런 수술을 하죠? 제 생각에는 이제 미적 관념이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를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저한테 찾아오신 고객님 혹은 환자분이 양쪽의 입장에서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제 고객이나 하지만 제 환자예요. 저는 의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입술을 내가 할 방법이 입술 여기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술이 이제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얘도 코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환자분이 이렇게 뾰족한 코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면 이게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얻는 게 90이야 잃는 게 10이야 그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5대5 혹은 심지어 말해서 얻는 게 3인데 잃는 게 7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되겠죠.
나오겠죠.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너 이 문제가 괜찮니? 그러면은 환자분이 괜찮다 그래요. 나는 그래도 이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서 이걸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형태도 안 일어나죠, 그죠? 근데 이게 의사의 이제 성향의 차이인데, 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 제가 싫어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로 설명하면 성형빌, 강남 언니, 수술한 티, 이런 키워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거상이라고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거상이라 안 하고 원위치 시킨다 그래요. 복원. 환자분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모양대로 복원시킨다고 생각하지, 이거를 막 잡아당겨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것도 잡아당긴다고 원래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행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양심상의 이유인지 아니면은 의사가 잘못된 미적 관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기술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몽고주름, 예를 들면 몽고주름은 완전히 다 열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지 않고 이렇게 앞쪽을 잘라서라도 풀로 열어줘야지 그 모양이 난 아름답다, 흉터가 남든 말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관념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게 의사의 생각에 따라서 다 교육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수술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수술마다 내가 이왕 그 수술을 받을 거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입술이 너무 정말 많이 말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안쪽으로. 그러면 바깥으로 그 남는 흉살이란 게 문제가 당신한테 됩니다 라고 이게 해줘야지, 레이저 우리가 계속 쳐드릴게요, 흉터 거의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흉터가 남았어, 그죠?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그걸 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안 하는 수술을 할 경우는 제대로 물어보시고, 뒤에 얻는 거가 있고 잃는 게 있을 때 잃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거를 잘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